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멀쩡한 시어머니의 다리를 수술하도록 해서 병을 키우는 이해할 수 없는 시누이란 내용입니다. 시아버님이 오래인 지병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의 병간호로 손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많이 애를 썼었죠.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어쩌다 한 번씩 병원에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병간호를 받으셨던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허탈해 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더욱 고라하셨는데 시누이도 그런가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아기는 아직 없었는데 바쁘게 병간호하느라 병원을 들락거리다가 막상 할 일이 없으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종합검진을 했어요. 따로 아프신 데는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싶어 건강 체크를 미리 해야 한다고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그냥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 건강이 걱정이 되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용한 곳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여행을 보내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새 또 난데없이 정형외과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퇴근해서 돌아온 저에게 시누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엄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다녀왔는데 엄마 발목이 좀 불편하시잖아. 걸을 때도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아팠었대. 라고 하면서 길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발목이 예전에 한번 세게 삐걱거렸는데 그때는 많이 부어있다가 뿌리는 소염제 바르고 한 며칠 있으니 붓기도 가라앉고 아픈 것도 덜해서 병원에 가질 않았었는데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엔 영락없이 시리고 불편해서 한 번씩 절뚝거릴 때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지 않았었는데 평상시엔 괜찮다가도 한 번씩 쑤시고 내서 한쪽 발엔 자연스럽게 체중이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발목마저 한 번씩 시큰거린다고 했습니다. 그걸 두고 시누이가 졸라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모양이었어요. 걸어다니신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셨고 삐끗했던 발목은 약간 굽어져 있었지만 겉보기엔 티가 나지 않았었는데 오맵시가 나지 않는다면서 하루라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발목을 고쳐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갖은 진료를 다 받아본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언니, 내 팔자는 병간호 하라는 팔자일까? 엄마 정밀검진을 받아봤더니 의사가 그러는데 수술해야 교정이 된대. 수술하지 않으면 나이가 더 들수록 뼈가 약해져서 발목이 더 뒤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당장 한다고 접수해놓고 왔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다리는 겉보기는 말짱했거든요. 시누이 말을 들어보니 그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생 발목을 절개해서 철심을 받고 또 몇 개월 동안 뼈가 붙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데 덜컥 의논도 하지 않고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입장이라 말을 많이 아꼈지만 그 연세에 뼈도 약하실 텐데 그런 큰 수술을 감당하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남편과도 전화 통화하면서 의논하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했다면서 장담하더래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이 힘드신 것도 아닌데 왜 일부러 수술할 것까지는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는데 극구 의사가 어려운 알아서 하겠냐면서 병원에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입원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래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해서 수술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러게 정숙이가 네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허망하다고 나마저 아프면 안 된다고 계속 병원만 데리고 다니는데 사실 나도 내 건강을 장담할 수 없어서 따라다녔다만 이라고 하셨어요. 엑스레이상으로 발이 조금 휘었다는데 나이를 더 먹을수록 더 휘어질 수 있다는 말에 정숙이가 저 난리다. 얼른 고쳐야 한다고 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아주 그리 큰 수술인지는 잘 모르고 계셨는데 아마도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뻥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큰 수술이라
병원에 6개월 동안 이상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께 일러주면서 그 지긋지긋한 병원이 지겹지 않냐면서 하시더라도 좀 더 지났다가 하든지 해야지 좀 지난 후에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의 말에만 혹하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신우는 무슨 고집이 센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간호 체질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자 아주 익숙한 듯이 병간호를 잘 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도 수시로 퇴근해서 시어머니 병원에 들르곤 했었고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병간호를 했어요. 참 힘들더군요. 6살과 8살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애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회사 일에다 시어머니 병원에 한 번씩 가봐야 하니 말입니다. 아버님 병간호를 할 때도 맨날 전화해서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해서 막상 병원에 가서 보면 말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했습니다.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해댔어요. 죽는 소리도 여전했고요. 신우의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퇴근해서 한 번이라도 병원에 들리지 않으면 어쩔 땐 울고불고 아프네 어쩌네 다 죽어가듯이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놀라서 달려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았고 별일도 없었는데 뻥을 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자기가 고생해서 병간호하고 있으니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제가 좀 무슨 브랜드에 무슨 빵을 사와라. 음료수가 먹고 싶다. 과일 사와라. 병원밥은 질리니까 배달시켜주고 가라. 등등. 저와 남편에게 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으니 고마워서 웬만한 건 다 들어주었어요. 고생한다고 효녀라면서 치켜 세우기도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잘못되어서인지 아니면 수술을 견디지 못해서인지 완전히 시어머니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온몸이 퉁퉁 부어서 못 알아볼 정도였고요.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후회한다고 하시더군요. 꼼짝 못하고 몇 개월을 누워서 지내 한 건 둘째치고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는 시누이가 저는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었는데 시어머니가 더 아파하고 고통스럽다고 할 때마다 시누이는 슬퍼하면서도 뭔지 모르지만 더 활기차 보였어요. 제 육감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어요. 시어머님의 고통이 제 가슴에 전해진 듯 했는데 순간 저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거든요. 온몸을 잠시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고 몇 달을 견뎌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던 시어머님인데 그건 고려하고 수술을 강행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가씨, 담당 의사가 수술 권한 건 맞죠? 이렇게 큰 수술을 어머니가 잘 회복하실 수 있다고 했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언니, 나를 뭘로 보고 그래요? 나 김정숙이에요. 아버지도 내가 다 병간호했고요. 언니 오빠가 바쁘다고 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어려운 야라서 했을까 봐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는 병간호하는 거 안 힘들어요? 아버님 병간호도 꽤 오래 했었는데. 라고 했더니 곧바로 그랬어요. 언니, 내가 아니면 누가 아버지나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겠어요? 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나 같은 효녀도 대한민국엔 없을 거라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했어요. 라고 했어요. 엄마가 늘 내가 고마운 딸이라고 했어요. 나는 늘 최선을 다할 뿐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모들이 문병 왔다 갔는데 다들 신우이를 칭찬했고 고생한다면서 기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삼촌도 왔다 갔다면서 이렇게 친척들이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얼굴 보기 쉬웠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도 챙기기 바쁘더라도 퇴근에 꼭 들러서 엄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면 되네. 엄마가 얼마나 꼼짝없이 있으려니 괴로워하는지 언니와 오빠라도 매일 얼굴을 비춰주며 더 낫지 않을까 싶네. 하루도 빼지 말고 와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신우이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발벗고 나서 사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죠. 세상에 어떤 자식도 자기 친부모라도 병간호를 나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데
아버님이 병간호를 그렇게 맡아서 해놓고도 또 이어서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맡아서 하고 있으니 참 고마웠었죠. 그래서 신우가 힘들다고 응석 부리듯이 해도 다 받아줬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신우의 행동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뭐라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 앞에서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이 무슨 대단한 자랑인 것 마냥 여기저기에 떠들어대더군요. 고모, 저 정숙이에요. 엄마가 입원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네, 제가 입원해도 언니하고 오빠가 바쁘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엄마가 불쌍해요. 엄청 힘들어요. 아빠도 그런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고모, 너무 힘드네요. 네, 아빠처럼 될까 봐서 걱정돼요. 고모, 천천히 오세요. 라고 했어요. 또 연이어서 큰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큰아버지, 건강하세요? 엄마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큰 수술을 했는데 걱정이 돼요. 엄마가 힘들어서 밥맛도 없다고 식사도 잘 안 해요. 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고 있었고, 또 놀란 친척들이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신이 난 것처럼 열심히 전화 받고 기운이 펄펄 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다가도 전화 통화할 때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연출하더군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다가 아가씨를 번갈아 보면서 약간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든 것은 왜 그럴까 싶었어요. 멀쩡한 시어머니의 다리를 과연 저렇게까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가며 수술을 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병은 자랑하라고 했었지만 무슨 타고난 지병이 있어서 입원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위독한 것처럼 참 구슬프게도 말을 연출하는 것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신우가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제대로 씻을 시간도 없다고 얼마나 죽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보다 못해서 연차를 쓰고 하루 쉬라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대소변 도와주는 간호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거들기만 할 뿐이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친엄마라지만 신우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루 푹 쉬라고 했더니 그새 씻고 왔다며 병원을 왔더군요. 자기가 병원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왕 연차를 쓴 거니까 병실에 함께 있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 김에 담당 주치의를 조용히 만났어요. 수술 전에 판독했던 엑스레이 사진과 담당 의사 선생님의 수술 후 소견과 여러 궁금한 것들을 다 물었습니다. 수술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 결과로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심하게 발목이 휘진 않아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이 정도는 수술을 권할 정도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습게도 선택사항이라고만 했다네요. 물리치료 방법과 수술 방법이 있다고 했고,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와서 교정기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고, 수술 방법은 그보단 더 빠르게 치유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회복이 빠를지는 수술을 해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우리 신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의사가 분명히 수술을 권했었고 기술이 좋으니 단기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고 잘못 전해들으신 것 같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의사를 의심했습니다. 요새 의사의 양심을 버리고 환자를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을 서슴없이 하는 가운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 했어요.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며 입원 치료며 통원 치료며 꽤나 병원 입장에선 수익이 크니 과잉 진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그랬다고 확신이 든다면 가만두지 않을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사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고 했고 만일 수술을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을 뿐이었고 연세가 있으니 굳이 수술까지는 꼭 필요하겠냐고 했다네요. 연세가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수술해달라고 적극 나섰답니다. 의외로 저희 질문 태도에 무척 당황해하는 의사를 보니 엄청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 보였어요. 자신 없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뭔가 수술이 잘 된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아니면 지금의 시어머니의 수술 후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다라고만 하고 더 지켜봐야만 한다라고만 해서 수술이 성공적이지 않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일단 의사의 말을 들었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 셈이었죠. 뻔히 신우이가 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병실 밖으로 신우이를 불러서 물었어요. 아가씨, 의사가 어머니 발목 수술하라고 권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물리치료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더 빨리 회복된다고 수술하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하던데요.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 거짓 없이 말해줘야 해. 라고 했더니 순간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언니, 담당 의사 만나봤어? 뭐라고 했는데? 수술하라고 권한 적 없고 선택사항이었는데 아가씨가 굳이 한다고 우겼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당황스럽다는 듯이 말을 더듬어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수술이 더 간단하게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하자고 하긴 했어. 그래도 의사가 수술이 자신 있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한 거였지. 그럼 아가씨가 거짓말했다는 거네? 우리한텐 담당 의사가 적극 권했다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순간 우물쭈물하는 신우이를 보고 저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만일에 아가씨의 말이 맞다면 과잉진료로 소송감이야. 그래서 아가씨가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라고 했더니 더욱 놀라서 무슨 과잉진료라며 오히려 병원 측을 두둔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가씨 눈에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저렇게 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 발목을 절단하고 철심을 박았는데 다리 고치자고 수술했다가 어머니가 못 이기고 중병에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젊은 사람도 저 지경이면 없던 병도 생기겠구만. 미리 소송 준비라도 해둬야 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내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 왔었는데 아가씨는 가만 보면 어머니 아니보다 누가 병원을 안 오나 하고 거기만 신경 쓰는 사람 같던데 안 그래요?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캐물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언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다 알아서 잘할 텐데 무슨 소송이니 뭐니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로써 신우가 거짓말 했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와 간병비까지 들어가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강했던 시어머니는 골병은 골병대로 들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큰 수술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병간호 한다면서 스스로 똥내라고 했던 신우이가 어려우니 알아서 했겠냐 싶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더군요. 아무리 머리 나쁘고 어리석다고는 해도 자기 친정 엄마인데 혹여나 그럴까 싶어서 수술할 만 했겠지라고만 생각했었고 조금 의아했어도 설마 그럴까 싶어서 완전 맡겨버린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한 번이라도 당시에 담당 의사를 만나봤어야 했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무렵기에 시어머니가 잘 회복되기만을 바랐는데 벌써 독한 약 기운과 꼼짝달싹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고 대소변을 하려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로 가야 하고 특히나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시니 참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우이를 믿지 못하겠더군요. 신우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되어 보였고 문병 오는 친척분들이나 전화 오는 친척들에겐 신이 난 듯 반겼고 너무 오보스럽게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서 수술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병원에 돈지랄하고 고통받는 대가로 다른 친척들의 관심과 동정심을 받는 모양새였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신우의 말대로만 했었고 이 모든 것은 신우의 작품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도 수술 받은 것을 후회하셨는데 신우는 아랑곳하자는 눈치였어요. 자기 같은 효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좀 심각한 문제라서 남편한테 곧바로 말했습니다. 신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사실 그대로 느낀 그대로 말했어요. 남편은 참 불쾌하더군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엄마 신경 썼다고 그렇게 내 동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냐? 라고 해서 얼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엄마고 네 식구들이니까 내가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난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꼬였어? 암튼 네 동생을 잘 지켜봐. 좀 이상하니까. 라고 하고 더 이상 기분이 나빠서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그 뒤로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주말 외에 있는 평일에 퇴근 때마다 들렀었던 것을 더 이상 병원에 찾아가진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자기 동생을 이상하게 음해한다고 생각했었고 신우를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을 돌이킬 수 없었던 거라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신우의 속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신우의 뜻대로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병원 친척들에게 그랬다는군요. 올케 언니도 처음 며칠은 병원에 나와서 나를 돕더니 이젠 아예 바쁘다고 오질 않아서 제가 씻을 시간도 없이 엄마 옆을 지키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며느리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면서 흐느끼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제 욕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친척 어른들이 오셔서 시어머니에게 효녀인 딸 있으니 못된 며느리가 있어도 다행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들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 형님도 워킹맘 입장이라서 남일 같지 않았던 모양이고 너무 심하게들 며느리 흉을 보는 것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평일에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는 오후에 병원에 찾아오곤 했지만 예전처럼 그리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신우의 투정도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았고 이것저것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용돈 삼아 돈이야 남편이 충분히 주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주지도 않았고요. 제가 신우가 뻔히 관심과 효녀이고 착한 딸이라고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서 저러는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받아줄 순 없다고 생각했고 단호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막상 그리 야박하게 굴진 않았어요. 어찌됐건 시어머니 병간호는 신우이가 맡아서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그전처럼 설레발 떨면서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에 불만스러워했던 거죠. 근 6개월 동안 입원해서 병원비가 꽤 나왔었고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입맛이 아예 떨어져서 식사를 통 못했거든요. 체중이 엄청 줄어들자 면역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쪽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한밤중에도 몇 번이나 신우가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가 위독하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병원에 쫓아가곤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좋지 않다며 저는 해대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연차 쓰고 바로 병원에 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뻔히 또 뻥치고 오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었고 대신에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우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좀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으니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울면서 징징 짜고 전화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편도 신우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한달음에 병원에 쫓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자주 통화하던 담당 간호사였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이젠 퇴원하셔도 되는데 환자분도 간호사에게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표현도 수시로 했다는데 퇴원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환자분 보호자분이 퇴원을 반대했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늘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지긋지긋하다며 집으로 돌아가시길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신우가 퇴원을 반대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 말로는 진즉부터 퇴원을 권유했고 이젠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신우가 퇴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퇴원 권유차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퇴원 수속 밟아달라고 했고 신우에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신우가 그러더군요. 올케 언니 해도 너무하네. 언니 친정 엄마라면 그렇게 하겠어? 엄마가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왜 병원 쪽 말만 믿고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엄마는 병원에 더 계셔야 해.
내가 어떻게 맨날 엄마 모시고 통원치료 다니냐고. 나 그렇게 못하네.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엄마 병간호 하지 않겠다는 듯이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어머니니까 효녀딸이 엄마를 내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 그건 아가씨가 알아서 해. 일단 어머니가 우울증 걸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켜요. 라고 했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직접 가서 퇴원 수속 밟으라고 했습니다. 병원비 계산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반찬 빼서 급히 퇴원 수속을 밟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퇴원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데 시누이는 엉엉 울더랍니다.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퇴원해서 어머니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시누이가 내내 싫은 표정을 하더래요. 그때만큼은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누이에게 따끔하게 말해줬다네요. 퇴원을 권유하는 의사의 말에 왜 퇴원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그러더래요. 엄마가 분명히 또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올 게 뻔한데 뭐하러 왔다 갔다 해. 그냥 이렇게 병원에 눌러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했답니다. 그때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대요. 시어머니는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엄청 수술한 걸 후회하셨고 퇴원하신 후로는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찾아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봤습니다. 아직 다리 압박붕대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론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로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댁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뭔지 모르지만 심드렁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사람이라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압박 다리 지지대를 풀었다 끼웠다 하면서 조금씩 다리 근육에 힘을 키워야 했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자주 다녀야 했어요. 수술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바로 반듯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신의 말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걷지도 못했고 지지대를 짚고 나서야 화장실 출입도 가능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바로 걸어 다니셨던 분이 장인기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고 장인기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인 등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 퇴원한 후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딱 멈추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간병 체질이었고 문병 오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게 좋았었는데 낙이 없어져서 시어머니 돌보는 일은 흥미가 떨어졌거나 아님 퇴원했다는 반발심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사건이 터졌네요. 갑자기 근무 중인 나에게 시누이가 전화했어요. 언니, 나 아빠랑 엄마랑 병간호 하다가 골병 들었나 봐. 병원에 입원했네. 빨리 와줘. 저녁에 오빠랑 연락해서 와줘. 당장에 수술해야 한다네. 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자궁에 암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정말 기절철풍할 일이었죠.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입원해 있다던 병원의 담당 간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암이 아니라 물혹이라고 했어요. 암이라고 한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은 조직검사를 받기 전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검사도 받지 않고 진단이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통원 치료로도 충분히 물혹 제거술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수술할 정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들다고 우겨서 입원했다네요. 그리고 굳이 물혹 제거해달라고 했다네요. 입원해도 하루 정도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시누이가 관심병의 중증 환자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혹을 암이라고 했으니 또 무슨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입원시키려고 안간힘을 쓸까 하고 생각하니 시어머니 통원치료도 맡기기가 두려웠습니다. 퇴근 무렵에 회사 회식 핑계대고 못 간다고 하고 톡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암에 걸려있는 시누이를 모른 채 하는 못된 올케라면서 별소리를 다 해서 톡으로 보냈는데 무시했습니다. 계속 반응을 하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한 모양이었어요. 울며불며 자기가 암이라는데 올케 언니는 어떤 신용도 하지를 않는다면서 자기 아빠와 엄마한테도 그렇게 냉정하더니
그동안 고생한 시누이를 나 몰라라 한다고 서럽게 통곡하면서 전화했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도 처음엔 시누이 말만 듣고 저에게 전화했는데 자초지종을 말해주었고 시누가 염려스럽다고 일러주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수긍하지 않아서 일단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암이 아니라 무록이고 중증이 아니라고 했다고 듣고서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모른 척하고 시누이 남편에게 물었더니 시누이 남편이 그러기를 병원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래요. 틈만 나면 병원 가자고 하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병원 쇼핑을 하러 다닌다고 하더래요. 아버님을 병간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거저거 병원을 검사받으러 간 것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날부터 그동안 내던 짜증도 내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더 한층 나아 보이더랍니다. 낮에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 때는 맨날 짜증내고 성질도 까칠했는데 아버님 병원 출입할 때부터는 그렇지 않았고 또 돌아가신 후에 한동안 집에 있더니 다시 짜증내고 완전 신경질적이었다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후로는 다시 안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퇴원 후로는 다시 불안 증세가 나타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가 두려울 만큼 소리를 질러대고 화를 자주 내곤 했다고 하더랍니다. 갈수록 히스테릭하게 변해가니까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제가 했던 말이나 시누이 남편이 한 말에 대해서 새겨듣기 시작했고 시누이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어렸을 적부터 무척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이쁘기도 해서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물론 시부모님의 사랑은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리다가 발에 걸려서 세게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더군요. 그때부터 말도 어눌하게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뭐든지 자신감이 부족한 소극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부모님만은 끝까지 시누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는데 공부로는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늘 안절부절했었다고 하더군요.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오빠를 부러워했고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 받고 싶은 욕망이 크다 보니 효녀라는 컨셉에 맞게 부모님의 병간호를 적극정성으로 하면 칭찬도 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이 입원 치료받으면 관심과 사랑 받을 일이 생겼으니 신이 났었던 거죠. 부모님이 칭찬할 거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친척분들도 모두들 나서서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니 그 맛에 중독되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건강하셨던 시어머니는 무리하게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게 했던 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조금 석연찮은 점이 있었는지 조금씩 시누이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시누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예민한 성격이라서 속이는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께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하라고 조율을 줬고 절대로 시누이와 함께 병원에 가지 말라고 알아듣게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제가 더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퇴원 후 계속해서 통원치료 받으시러 다니셨지만 온전히 못 걸으셨어요. 수술 받기 전에는 온전히 두 발로 걸으셨는데 오히려 수술 받은 후에 더욱더 나빠졌는데 병원에선 회복이 더뎌서일 뿐이라고 해서 참 의사들도 뻔뻔스러움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러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반화해서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첫 번째 책임은 제 시누이가 우겨서 수술해달라고 했다는 데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발목 수술 후 완치가 가능하고 바로 걸어다닐 수 있다던 시어머니 수술한 다리는 그 뒤로 수년이 지난 뒤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장애인 등급받고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끊임없이 다녔고 그 담당 의사를 통해서 꾸준히 시키는 대로 진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때마다 그 의사는 어물쩡하니 넘기고만 말았어요. 자주 걷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기에 시어머니가 엄청 노력했었는데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고
병원에서 준 통증약을 드시면서 지지대를 잡고서 걷는 연습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후가 좋지 않더니 돌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지 않나 하고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철저하게 남편과 제가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병원 출입을 하지 못하게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일러 두었었고, 병원이라면 질색하셨던 시어머니라서 시누이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누이 자신이 병원 출입하며 몇 번의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시누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시누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엔 말도 꺼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면 괜찮겠거니 싶어서 남편 친구의 개인 사무실에 격리 겸 사무보조로 취직시켰어요. 하는 일 없이 집에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적은 급여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재미삼아 다니라고 권했었죠.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금방 나와버렸어요. 두뇌 회전이 잘 되지 않아서 그 흔한 컴퓨터 작동법도 업무도 이해하기 힘들어 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남들은 보통으로 하는 워드 작업의 기초적인 것도 두려워했고 하다못해 인터넷 뱅킹도 할 줄 몰라서 쩔쩔매더라더군요. 사실 시누이는 주위와 적응 못해서 취업을 못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것들을 숨기고 싶어 했고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나름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대인 공포증은 없었지만 머리 쓰는 일은 두려워했습니다. 겨우 핸드폰 작동법만 알 뿐이었는데 그걸 애써 숨기고 싶어하는 눈치였다네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떨어진 자존감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주목받을 수 있는 일에 매진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남편과 대화 중에 얻은 제 결론일 뿐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었네요. 시누이는 그 뒤로도 카페를 차린다고 했다가 몇 년 못하고 큰 손해만 보고 그만뒀었고 지금은 또다시 집에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안겨주셨던 시부모님도 안 계시니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의 여러 강좌를 수강할 것을 권했고 수강할 때마다 큰 관심을 보여주고 결과에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주 연락을 했고 수시로 함께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 있는 여러 강좌에 흥미를 보이더니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만들어서 활달하게 지내더군요. 요즘 들어서는 병원 출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누이 남편과도 사이가 많이 좋아지는 듯 했고 평범한 일상을 잘 보내고 있네요. 남편과 한 번씩 시누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시누이가 정신적으로 더욱 나빠지지 않고 완전 좋아졌다는 사실에 서로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더 이상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시누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